산업혁명 이래로 우리 인류는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과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었고 지구 곳곳에서 환경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은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합니다. 지속가능 발전은 환경, 경제, 사회의 새 영역을 포함합니다. 과거에는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경제 발전을 포기해야 하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적 평등을 포기해야 하는 등 환경, 경제, 사회는 양립할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환경보호, 경제발전과 더불어 자유정의, 사회적 형평성 등과 같은 사회적 이념까지도 지속가능 발전의 의미에 포함됩니다. 2015년 제70차 유엔 총회에서 결의한 의제인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지속가능 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입니다. 사람, 지구환경, 번영, 평화, 파트너십 5개 영역에서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를 설정하여 2030년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등산과 영산강의 생명력 있는 자연 조건을 갖춘 광주광역시는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이념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92년 유엔에서 최초로 환경행동강령 의제 21을 채택하였을 때 푸른 광주 21 협의회를 창립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부터 광주광역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유엔에서 제시한 17가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바탕으로 광주의 환경을 고려하여 실천 목표 17가지를 새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물순환 도시, 도시수, 시원한 도시, 안전한 도시, 생활 속의 자원순환, 녹색경제, 에너지전환 도시, 도시농업, 사회적 경제, 복지공동체, 광주공동체, 평등공동체, 녹색건강, 인간중심 교통환경, 마을공동체, 주거환경, 지속가능 발전 교육 총 17가지 항목을 5차 의제로 선정하였습니다. 5차 의제를 실현하기 위해 협의회 및 포럼 개최, 기후위기 비상행동, 시민학교 교육, 장터 개최, 생태문화마을 만들기, 지속가능 발전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주 생태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은 광주광역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의 사업 중 하나입니다. 생태문화마을이란 생태적으로 함께 살아가고 이웃과 같이 사는 마을 공동체를 뜻하는 말로 생태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며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이 공존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실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태문화마을 만들기의 흐름은 사람을 모아 장소를 만들고 활동을 채우고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을 거점 공간과 주민 커뮤니티의 활성화 단계가 생태문화마을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생태문화마을이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몇 곳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효천 천년나무 1단지에서는 도시농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아파트 입구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힐링터널이 저희를 맞아주었습니다. 힐링터널엔 오색 호박과 포도 넝굴이 울창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이곳에서 산책을 하며 어린이 학습장으로도 이용된다고 합니다. 힐링터널 옆에는 아주 많은 상자 텃밭이 놓여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자 텃밭을 세대별로 분양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작물을 가꾸고 있는데요. 특히 어르신들이 상자 텃밭이 생긴 이후 서로 즐겁게 이야기도 나누시고 작물을 재배할 수 있어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저희는 다리를 건너 효천 천년나무 7단지에도 가보았습니다. 이곳에서도 텃밭이 조성되어 있었는데요. 1단지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입구 앞에 이렇게 상자 텃밭이 가지런히 놓여져 있습니다.
천년나무 1단지와 7단지 두 곳은 2018-2020년 생태문화마을 사업에 참여하여 텃밭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상자와 흙, 종자를 준비하고 텃밭을 분양받을 세대를 모집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텃밭은 단순 작물 재배에 그치지 않고 아파트 입주민의 녹색 건강과 자원 순환 실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장이 되어 주었습니다. 또한 텃밭에서 재배된 작물과 음식 나눔 활동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마을 입주민 간의 화합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작은 텃밭이지만 이 공간을 통해 아파트 주민들은 정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마을의 일원이 된 것 같습니다. 부암 종합사회복지관 옥상은 색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전엔 아무도 찾지 않는 평범한 옥상이었지만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될 주민들의 소중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건물 바로 옆에는 허브를 기르는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텃밭을 관리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생태문화마을은 주거환경, 마을 공동체, 자원순환 등 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림동 펭귄마을 또한 3년째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펭귄마을은 옛날엔 양림동에 이름 없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주민 한 분이 불에 타 빈집이 된 곳을 깨끗하게 치우고 텃밭을 가꾸어 예쁘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한 어르신의 펭귄 같은 걸음걸이를 본따 펭귄 텃밭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마을 이름 또한 펭귄마을로 불리게 되었는데 주민들이 마을을 이쁘게 꾸며 점차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마을에 쓰레기가 늘자 주민들이 마을 발전에 소외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펭귄마을에서는 다같이 골목길 쓰레기 줍기 행사, 꽃빛 이정표, 분리수거 일자, 이정표 등의 생태문화마을 사업을 통해 주민이 중심이 되어 마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민들의 노력이 계속되어 올해에도 생태문화마을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로 인한 마을 환경 문제는 펭귄마을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골치를 앓고 있는 문제입니다. 서남동 마을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골목길이 많고 원룸이 밀집되어 있는 서남동은 불법 쓰레기 투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져 갔습니다. 서남동 마을 공동체는 불법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골목길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생태문화마을에 참여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상습 투기 지역에 벽화를 그리고 화단을 조성하였습니다. 불법 쓰레기로 가득 찼던 이곳은 더 이상 쓰레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은 쓰레기 투기를 막기 위해 조성한 또 다른 화단입니다. 역시 쓰레기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쓰레기 없이 깨끗하게 정리된 초등학교 앞 모습입니다. 저희는 마지막으로 계림동 헌책방 거리에 가보았습니다. 헌책방 거리는 이름 그대로 헌책방이 모여있는 거리로 한때는 60개가 넘는 헌책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헌책방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책방을 운영하는 어르신께 직접 여쭤보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사보고 수업권 쳐보고 다 나오고 쳐가지고 그거 나온대로 안 돼. 아 핸드폰으로 책 막 사고 그런 길을. 그게 안 돼. 아니 없어요. 책방 거리도 없어요. 몇 군데 없어요. 서너 군데나 있나? 헌책방 거리를 둘러보면서
마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홍보뿐만 아니라 사회의 변화에 발 맞추어 가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생태문화마을 답사를 다녀와 보았는데요. 답사를 다녀온 이후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생태문화마을을 조사하면서 2018, 2019, 2020년의 3년간 어떠한 주제로 생태문화마을이 운영되었는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현재 조성되어 있는 생태문화마을의 대부분이 비슷한 형태의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동네 주변 정화 및 방범 활동을 포함하는 골목길 관련 사업, 학교나 아파트, 단지 내 텃밭을 조성하는 텃밭 관련 사업, 광주천이나 동네 주변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 환경 관련 사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3개년 광주 생태문화마을 운영 주제를 수치화한 결과 텃밭 관련 사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주제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생태문화마을 주제의 다양화를 위해 가장 먼저 생태문화마을을 운영하고 이용할 주민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만 실제 마을 공동체에게 필요한 공간은 어떤 것인지, 어떤 형태의 공동체 활동이 필요한지 아이디어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획일화된 주제가 아닌 각각의 마을에 꼭 필요한 주제로 생태문화마을의 운영이 가능해져서 보다 더 지속가능한 마을을 지역 주민이 운영하고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최근 3년 동안 생태문화마을에 참여한 마을과 숫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 아파트 주민자치회, 봉사단체, 시민단체, 조합, 동아리 등 다양한 단체에서 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태문화마을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3년 동안 연속해서 사업에 참여한 마을은 4곳뿐이었고 나머지 마을 중에는 단기간 사업에 참여하고 그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주민의 지속적인 참여와 지원이 중요하므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년 단위의 사업보다는 더 장기적인 사업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생태문화마을 사업이 끝나더라도 마을이 자주적으로 지속가능 발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심점이 되는 조직을 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이러한 활동들이 꾸준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생태문화마을 사업의 성과에 대해 조사하고 실제로 답사를 하며 느낀 점은 생태문화마을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09년의 우수 사례 중 계림동 헌책판거리 간판 특성화 사업은 전남대학교 문화예술 특성화 사업단이 주체가 되어 헌책판거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2009년 10여 곳이던 헌책방은 2021년 현재 4곳 정도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거리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펭귄마을, 역사문화공원, 식당 및 카페거리로 유명한 양림동 펭귄마을 협동조합에서도 단연간 생태문화마을 사업에 참여해오고 있습니다. 관광 활성화 및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 가꾸기 등 사업의 성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펭귄마을에 사람들이 몰리고 관광지화되면서 집값이 치솟아 원주민들이 내쫓기게 되거나 마을의 특색을 해치는 상업시설이 형성되고 주민들의 주거 공간이 침해받는 등 부작용도 잇따랐습니다. 계림동 헌책방거리와 양림동 펭귄마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생태문화마을 사업은 특정 지역 활성화나 관광지화와 같은 목적이 아니라 거주민들이 자신을 위해 직접 실천하는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사업 중 하나인 생태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광주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